태성아, 내 아들. 내 이름은 강현우요. 아버지는 천막건설 회장님 뿐이고. 할아버지는 천막건설의 해결사라 불리는 그를 보자마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 눈빛, 걸음걸이가 40년 전 잃어버린 아들과 너무도 닮아 있었죠. 철거 반대 운동의 수장인 할아버지와 용역 깡패인 건달, 서로 상반되는 두 사람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아침 햇살이 금호동의 낡은 한옥골목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먼지가 햇빛 사이로 반짝이는 모습이 어딘가 정겹지만 곳곳에 무너진 담벼락과 기와는 이 동네의 쇠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 한적한 골목 끝 가장 오래된 한옥 앞에 이른이 넘은 노인 최태식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앞에서 천천히 몸을 숙여 돌 하나를 집어 올리고는 제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거친 손으로 흙을 덮어 정리하는 모습이 무척 익숙해 보였습니다. 이곳을 떠날 수 없지.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최태식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묻혀버렸습니다. 40년 전 이 집에는 그의 아내와 어린 아들이 함께 살았죠. 봄날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마당에는 이제 낙엽만 쌓여갔어요. 아내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떠났고 아들 태성이는 그 슬픔 속에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그 어디에서도 아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하지만 최태식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가족을 위해 이 집을 지켜왔어요. 날마다 최태식 할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마당을 쓸고 고장난 기와를 손보고 동네 어귀의 낡은 나무 벤치를 닦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처마 끝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바람 부는 날이면 대문 소리에 가슴을 쓸어내렸죠. 마치 떠나간 가족이 언제든 돌아올 것처럼 말이에요. 최태식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쭈글쭈글한 손은 평생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이고 깊게 파인 주름은 견뎌온 시간의 증거인 셈이었습니다. 손가락마다 굳은 살이 박힌 것은 북파 공작원 시절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흔적이자 홀로 이 집을 지키며 살아온 세월의 결과였죠. 하지만 그의 허리는 여전히 곱고 눈빛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최태식 할아버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어 보곤 했습니다. 노란빛으로 바랜 사진 속에는 아내와 5살 태성이가 웃고 있었죠. 그날도 늘 그랬듯 담벼락을 고치고 있었어요. 해가 거의 저물 무렵 태성이가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온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멀리서 굉음을 울리며 다가오는 철거 차량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정막을 깨뜨리는 요란한 엔진 소리에 동네 개들이 짖어댔죠. 뒤이어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들의 서류 가방에는 재개발 계획서와 강제 철거 명령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철거를 알리는 현수막이 휘날리고 주민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들었죠. 검은 슈트의 사내들이 다가오자 최태식 할아버지는 담벼락을 어루만지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나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했어요. 주민들이 불안에 떨 때도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순간 최태식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죠. 그 눈빛은 더 이상 늙은 노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 위험을 감지하는 경계심, 그리고 무언가를 지키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은
사실 한때 북파 공작원이었으며 이곳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것이죠. 젊은 시절 그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단련된 직감이 지금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금호동 재개발을 담당하는 천막건설 측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선두에 선 서지훈 천막건설 재개발팀장은 주민들을 둘러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죠. 그의 뒤로는 힘이 넘쳐 보이는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보상금도 충분히 드린다니까요. 서지훈의 목소리는 비웃음 같은 어조를 숨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민 대표인 한미옥은 단호한 태도로 맞섰습니다. 여긴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곳입니다. 돈 몇 푼에 넘길 수 없어요. 이때 조용히 지켜보던 최태식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예사롭지 않은 힘이 느껴졌죠. 그 돈 그만 들이밀어. 우리가 지켜온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최태식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단단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무언가 결의에 찬 표정이 서려 있었죠. 오랜 세월 단련된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서지훈은 최태식 할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멸시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주변의 건장한 남자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려 했지만 서지훈은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했어요. 노인네, 시대가 변했어. 이제 이 동네도 바뀌어야지. 내일까지 생각해 보시고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서지훈의 말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골목을 들어와 멈춰섰죠. 차에서 내리는 남자는 30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어딘가 위험하고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주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천막건설의 해결사로 알려진 강현우였죠. 건설 조직 내에서 실세로 통하는 인물이었어요. 강현우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최태식 할아버지에게 닿았을 때 미묘한 순간이 흘렀죠. 마치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찰나의 혼란이 강현우의 눈빛에 스쳤습니다. 최태식 할아버지는 강현우를 보자마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의 얼굴, 눈빛, 걸음걸이가 40년 전 잃어버린 아들 태성과 너무도 닮아 있었죠.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지만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그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강현우는 현장을 둘러본 후 서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민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지만 서지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잠시 후 강현우는 주민들을 무심하게 훑어보며 말했어요. 작업 예정대로 진행해. 그의 말은 짧았지만 모든 것을 결정짓는 듯 했습니다. 서지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천막건설 직원들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강현우는 다시 한번 최태식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시선에는 차가움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를 혼란스러움도 엿보였습니다. 주민들이 흩어지고 천막건설 사람들이 떠난 후 최태식 할아버지는 무너진 담벼락 앞에 홀로 서 있었어요. 해는 이미 산 너머로 기울어 금호동의 낡은 지붕들 위로 저녁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바람이 불어오자 할아버지의 희끗한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태식 할아버지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그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북파 공작원 시절의 증명서와 훈장, 그리고 아내와 아들의 사진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 태성의 5살 생일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 속 아이의 눈빛과 오늘 본 강현우의 눈빛이 오버랩되었죠. 아들아, 정말 내가 맞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0년간의 기다림이 이 순간으로 수렴되는 듯 했어요.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상자를 꺼냈죠. 그 안에는 북파 공작 시절 사용하던 단검과 몇 가지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단검 위를 스치듯 지나갔어요. 내 아들이 맞다면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지. 할아버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 눈빛은 그저 늙은 노인의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목표를 향해 모든 것을 걸었던 북파 공작원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최태식 할아버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하나하나 넘겼죠. 아내가 웃고 있는 사진, 태성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의 사진, 가족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까지. 모든 순간이 그의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다음 날 아침 최태식 할아버지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몇 가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오래된 친구 한 명을 찾아갔죠. 금호동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정 씨였어요. 정 씨, 천막건설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나? 정 씨는 최태식 할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오랜 친구였고 최태식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특히 강현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일세. 그의 과거, 어디서 왔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해. 최태식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정 씨는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는 최태식 할아버지가 한번 결심한 일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네, 태식. 하지만 조심하게. 천막건설은 단순한 건설회사가 아니야. 그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걸세. 정 씨의 경고에 최태식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찾아야 할 것, 확인해야 할 진실만이 남아 있었어요. 지켜야 할 게 있다면 끝까지 지키는 거다. 최태식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섞여 금호동의 골목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그의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태성이를 찾기 위해 그리고 이 터전을 지키기 위해 그는 다시 한번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높이 떠오른 어느 날 오후 최태식 할아버지는 정 씨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강현우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공책에 메모를 하며 그는 천막건설의 본사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죠. 북파 공작원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난 듯 그의 움직임은 나이답지 않게 민첩하고 신중했습니다.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저 길을 잃은 노인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어요. 강현우, 40년 전 고아원에서 성장했다고? 최태식 할아버지는 정 씨가 알려준 정보를 곱씹었어요. 천막건설 회장이 스물 즈음에 강현우를 고아원에서 데려와 키웠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습니다. 시기와 나이가 모두 맞아떨어졌죠. 만약 그가 태성이라면 지금쯤 45살이 되었을 터였어요. 할아버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간의 관찰 끝에
강현우가 자주 들르는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우연을 가장해 강현우와 마주칠 기회를 노렸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신문을 읽는 척하며 카페 입구를 주시했어요. 심장은 항상 불안하게 뛰었고 기다림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강현우가 혼자 카페에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검은 정장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그의 모습은 어딘가 위압적이었지만 최태식 할아버지의 눈에는 어린 태성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심호흡을 한 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안에서 최태식 할아버지는 강현우의 테이블 근처에 앉았어요. 그리고 슬며시 물컵을 떨어뜨렸죠. 물이 강현우의 신발에 살짝 튀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젊은이. 이 늙은 손이 말을 듣지 않네요. 할아버지의 사과에 강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에는 짜증이 서렸지만 최태식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어딘가 익숙한 얼굴을 본 것처럼 말이죠. 그의 눈썹이 찰나의 순간 움찔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물이니까요. 강현우의 대답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혼란스러움이 어렸습니다. 최태식 할아버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현우의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카페 내부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듯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혹시 당신 어릴 적에 사고로 생긴 흉터가 있지 않습니까? 강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검은 동공이 확장되는 것이 보였죠. 그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어깨를 손으로 감쌌어요. 정확히 할아버지가 언급한 흉터가 있는 곳이었어요. 어린 시절 불이 난 집에서 구출될 때 생긴 상처라고 그는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고 숨이 가빠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강현우의 목소리가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장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최태식 할아버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그의 눈에는 40년의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40년 전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그 아이도 당신처럼 왼쪽 어깨에 화상 흉터가 있었소. 강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강현우의 손이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굵은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도 아니고요. 저는 천막건설 회장님의 양자입니다. 강현우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동요가 느껴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최태식 할아버지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강현우가 카페를 나서는 모습은 어딘가 도망치는 듯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죠. 강현우의 반응은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최태식 할아버지는 고심 끝에 DNA 검사를 의뢰하기로 결심했어요. 카페에서 강현우가 사용한 종이컵을 조심스럽게 수거해 놓았던 것이죠. 할아버지는 정 씨의 도움으로 믿을 만한 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종이컵은 마치 보물처럼 소중해 보였어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최 선생님. 담당 의사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라. 40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쯤이야 참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들썩이고 있었어요. 초조함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금호동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천막건설의 중장비들이 동네 입구에 집결해 있었죠. 거대한 철거용 장비들은 마치 괴물처럼 동네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앞에 선 주민들은 초라해 보였어요. 주민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들었고 어린아이들은 엄마 뒤에 숨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한미옥은 주민들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어요. 다들 침착하세요. 우리는 법적으로 아직 시간이 있어요. 함부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그때 최태식 할아버지가 한미옥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굳은 결의가 엿보였죠. 미옥 씨, 내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게. 중요한 일이 있어. 한미옥은 의아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는 최태식 할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그가 이 동네를 위해 항상 헌신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눈에서는 걱정과 동시에 의지가 읽혀졌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어요. 첫 번째 DNA 검사 결과가 나왔고 그것은 불일치였습니다. 봉투를 열어 결과지를 꺼내는 할아버지의 손은 심하게 떨렸고 그 안에 적힌 불일치라는 단어는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죠. 최태식 할아버지는 결과를 받아든 순간 한순간 절망에 빠졌어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고 마치 모든 생기가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내 착각이었나?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검사 결과지는 그의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의 어깨는 처음으로 늙음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인 듯 축 처졌어요. 하지만 한미옥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감쌌습니다. 혹시 무언가 조작된 건 아닐까요? 천막건설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미옥의 말에 최태식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어요. 흐릿했던 시선이 다시 초점을 찾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천막건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죠. 새로운 가능성이 할아버지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금호동을 감싸하는 밤이었습니다. 최태식 할아버지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오래된 고아원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이곳은 정 씨의 정보에 따르면 강현우가 자랐다는 세빅 고아원이었죠. 지금은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전했지만 오래된 기록들은 아직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어요. 북파 공작원 시절 습득한 기술로 그는 소리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먼지 쌓인 서류 캐비닛들을 비추었죠. 할아버지는 1980년대 기록을 찾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어요. 밤의 고요함 속에서 할아버지는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최태성이라는 이름이 적힌 입소 기록이었죠. 할아버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태성아. 기록에는 5살 아이가 화재 사고로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 이름은 최태식과 그의 아내가 아니었죠. 조작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15살 때 이상우라는 이름으로 입양되었다는 기록이었어요. 이상우는 현재 천막건설의 회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에 넣었죠.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강현우는 자신의 아들 태성이 맞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왜 DNA 검사 결과는 불일치였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할아버지는 두 번째 검사를 다른 곳에 의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녘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아원을 빠져나왔어요.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더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금호동은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천막건설의 중장비들이 동네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서지우는 주민들 앞에 서서 마지막 통보를 했죠. 내일 정오까지 짐을 정리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한 웅성거림이 커져갔어요. 한미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결연했지만 눈가의 주름에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 법적 대응 중입니다. 강제 철거는 불법이에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강현우였어요. 그는 서지훈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고 서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알겠습니다, 이사님. 서지훈은 마지못해 중장비 기사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기계들의 시동 소리가 멈추었고 잠시 동안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강현우는 주민들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인 후 다시 차에 올랐어요. 그의 시선이 잠시 최태식 할아버지와 마주쳤을 때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틀 후 두 번째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의 연구소에 의뢰한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자 관계 확인됨.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오열했죠. 할아버지는 회장이 태성을 어떻게 데려갔는지, 어떻게 그를 강현우라는 이름으로 키웠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진짜 의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 회장은 태성이를 단지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 만약 태성이가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알게 되거나 회장의 뜻을 거스르면 말을 잇지 못한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깊은 걱정이 읽혔습니다. 한미옥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랐어요. 문을 열자 정 씨가 급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태식, 큰일 났어. 천막건설에서 강현우를 제거하려 한대.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 씨의 정보망에 따르면 천막건설 회장은 강현우가 금호동 철거를 미루는 것에 분노했고 가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북파 공작 시절 사용하던 도구들을 꺼냈어요.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식 할아버지는 천막건설 사람들이 강현우를 데려갈 거라는 폐건물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단검이 쥐어져 있었죠.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여러 대의 차가 폐건물로 향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중 하나에 강현우가 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죠. 이제 그에게는 아들을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의 기다림, 그리고 마지막 승부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빗줄기가 더욱 거세게 내리는 가운데 천막건설의 검은색 차량 3대가 폐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최태식 할아버지는 건물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어요. 건장한 남자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피더니 마지막 차에서 강현우가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남자들은 강현우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최태식 할아버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들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북파 공작원 시절 몸에 밴 비밀 잠입 기술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어요. 폐건물 안은 어둠과 먼지로 가득했지만 중앙 공간에는 임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죠. 그곳에 천막건설 회장 이상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현우야, 나를 실망시켰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현우는 조용히 그를 마주 보았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죠. 회장은 강현우에게 금호동 철거를 미룬 이유를 물었고 강현우가 법적 문제를 언급하자 격렬하게 화를 냈습니다. 회장은 강현우에게 다가가 최태식 할아버지에 대해 언급했어요. 그 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현우는 버려진 고아였을 뿐이라고 말했죠. 회장은 조수에게 신호를 보내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고아원 기록과 조작된 DNA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어요. 이제 알겠지? 내 충성심은 오직 나에게만 있어야 해. 난 내게 모든 걸 줬어.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던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그들이 천천히 강현우를 둘러싸기 시작했죠. 회장은 배신의 대가에 대해 암시했고 강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태식 할아버지는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연막탄을 꺼냈습니다. 북파 공작원 시절 사용하던 장비였죠. 할아버지는 단단히 숨을 들이마신 후 연막탄을 던졌어요. 연막탄이 터지며 공간이 순식간에 하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태성아, 이쪽이다. 혼란 속에서 최태식 할아버지는 강현우에게 달려갔어요. 강현우는 당황했지만 순간적인 판단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연기 속에서 빠르게 빠져나왔어요. 뒤에서는 회장의 분노에 찬 고함과 부하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죠. 비가 쏟아지는 밤거리로 뛰쳐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강현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최태식 할아버지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골목길을 누비며 추적자들을 따돌렸고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왜 나를 태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할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40년 전 어린 태성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강현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어린아이의 눈빛, 그리고 왼쪽 어깨에 작은 흉터까지. 그것은 분명 자신이었죠. 할아버지는 첫 번째 DNA 검사 결과가 회장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그들이 부자관계임을 증명했습니다. 강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최태성이고 당신은. 강현우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전 화재와 실종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강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오랫동안 억눌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화재의 기억, 낯선 곳으로 끌려가는 공포,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여야 했던 순간들. 함께하자, 아들아. 마지막까지. 먼 곳에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천막건설의 사람들이 그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최태식 할아버지는 강현우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빛 속에 섞여들며 진정한 부자의 재회는
더 큰 위험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금호동의 지붕 위로 조심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촉촉했어요. 최태식 할아버지와 강현우는 한미옥의 집 지하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천막건설의 추적을 피해 이곳까지 왔죠. 할아버지는 창문 틈으로 바깥을 살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현우는 구석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정체성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린 충격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는 자신의 왼쪽 어깨에 있는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어요. 그 흉터는 이제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과거와 연결된 증거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이 흉터가 어린 시절 화재 때 생긴 것인지 물었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의 일을 조용히 설명했어요. 5살 태성이 불이 난 집, 아들을 구하고 떠나간 어머니, 그리고 혼란 속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헤맨 40년의 세월을 말이죠. 그의 목소리는 잠시 떨리다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평생의 그리움과 아픔이 그 짧은 이야기 속에 담겨 있었어요. 강현우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눈앞에 어른거리는 어머니의 얼굴, 귓가에 맴도는 자장가, 그리고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한미옥이 음식과 물을 들고 지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고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어요. 그녀는 바깥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했어요. 천막건설 사람들이 동네 곳곳을 뒤지고 있고 경찰까지 동원했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금호동을 철통같이 봉쇄하고 있었고 빠져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강현우는 자신이 나가서 그들을 막겠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그것이 자살 행위라며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생 위험 속에서 살아온 사람의 냉철함이 담겨 있었어요. 강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복잡한 보안 절차를 거쳐 숨겨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는 천막건설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들을 조용히 기록해왔던 것이죠. 이상우 회장의 불법 거래 기록, 정치인 매수 정황, 금호동 재개발 관련 비리 증거들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문서, 사진, 녹음 파일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한미옥은 놀란 눈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천막건설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이 증거들로 천막건설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한미옥의 물음에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증거를 공개하면 자신도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는 이 비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알고도 묵인했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볼 수도 있었죠. 최태식 할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눈빛은 확고했어요. 옳은 일을 선택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 있겠다고 말했죠. 강현우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서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여러 곳에 연락을 취했어요. 검찰, 언론사, 시민단체까지.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이 마침내 실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금호동은 또 다른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천막건설 본사에 검찰이 들이닥쳤고 이상우 회장은 사무실에서 체포되었어요. TV 뉴스에는 천막건설의 비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강현우의 폭로로 재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죠.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어요. 이상우의 부하들, 특히 서지훈과 그의 측근들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최태식 할아버지와 강현우가 한미옥의 집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복수심에 불타 금호동으로 향했어요. 총과 칼로 무장한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질녘 최태식 할아버지의 오래된 한옥 앞에서 마지막 대치가 벌어졌어요. 한미옥의 정보로 미리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와 강현우는 준비를 마치고 서지훈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막건설의 조직원들이 할아버지와 강현우를 둘러쌌죠. 그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배신을 비난했고 강현우는 진짜 배신은 이상우가 어린아이를 납치해 평생 이용한 것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서지훈이 칼을 꺼내들며 강현우에게 달려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태식 할아버지가 번개 같은 속도로 움직여 서지훈의 공격을 가로챘어요. 북파 공작원 시절의 기술이 되살아난 것이죠. 할아버지의 손놀림은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서지훈은 순식간에 땅바닥에 뒹굴었고 그의 칼은 멀리 날아갔어요. 이봐, 젊은이. 내 아들에게 손대려면 먼저 날 지나가야 할 거야. 할아버지의 말에 강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곁으로 다가섰어요. 부자가 나란히 서서 천막건설 조직원들을 마주한 모습은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미옥이 주민들을 모아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금호동 전체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노인들, 아주머니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그들 모두 손에는 빗자루, 삽, 농기구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한미옥의 외침에 주민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어요. 그 소리는 금호동 전체를 울렸고 천막건설 조직원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주민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들 앞에는 자신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된 공동체가 서 있었죠. 서지훈과 그의 부하들은 결국 퇴각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달아나고 있었어요. 주민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고 최태식 할아버지와 강현우는 그 가운데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우린 이겼구나, 태성아. 할아버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고 태성의 얼굴에는 평생 찾아 헤매던 소속감이 피어났어요. 마침내 그는 자신의 진짜 뿌리를 찾았고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금호동에는 화창한 봄 햇살이 가득했어요. 최태식 할아버지의 집 마당에서는 동네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천막건설의 불법 재개발 계획은 완전히 백지화되었고 이상우 회장은 중범죄로 기소되어 감옥에 갇혔죠. 대신 금호동에는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태성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민들 앞에서 금호동의 새로운 비전을 설명했어요. 오래된 한옥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편의시설을 갖춘 마을, 공동체의 유대감이 살아있는 새로운 금호동에 대한 꿈을 말이죠. 주민들은 그의 말에 환호했고 한미옥은 감격에 찬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최태식 할아버지는 새로 심은 배나무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아내의 사진을 손에 들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이나요? 우리 태성이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을은 우리가 꿈꾸던 그곳이 될 겁니다. 태성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이제 막 새순을 틔우고 있었죠. 마치 금오동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거예요. 어머니가 지키고자 했던 이 터전,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이 약속을.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40년의 기다림 끝에 맞이한 희망의 눈물이었죠. 마을 곳곳에서는 이제 새로운 건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허물어진 담벼락은 다시 쌓이고 낡은 기와는 새 것으로 교체되었어요. 하지만 금오동의 영혼만큼은 그대로 보존되었죠. 그곳은 이제 단순한 동네가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이 재회하고 모든 주민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희망을 피워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함께 지켜나가요, 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 태성의 말에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가며 배나무 잎을 살랑거렸고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음악처럼 들렸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